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똑똑똑. 수척한 얼굴에 서생 윤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바라봅니다. 문 위에는 낡은 부적 하나가 붙어 있지요. 무당 월선이 헛기침을 합니다. 그 부적. 신의 글이 아니네. 현감 박치연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부적을 떼어 조사해야겠소. 마을에 역병이 돌아도 당신 집만 무사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부적이 재앙을 막는 건가? 아니면 불러오는 건가? 피로 쓴 흔적이 보이던데 저게 대체 뭐냐? 하지만 윤겸이 부적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을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해 봄 청곡현에 재앙이 시작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청곡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지요. 그해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 노는 쩍쩍 갈라졌고 가을엔 우박이 내려 겨우 자란 곡식마저 망쳤지요. 여름엔 역병이 돌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노여움이다. 조상의 제사를 잘못 치는 탓이다.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굳게 닫고 떨었지요. 재앙은 언제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윤겸이라는 서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향반 집안의 후손이었지요. 부모는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윤겸은 홀로 조그만 초가에서 글을 읽으며 살아갔습니다. 윤겸은 수척한 얼굴에 늘 책 냄새가 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잖은 선비라 여겼지만 윤겸의 내면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지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윤겸의 집 대문에는 낡은 부적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붙인 것인지 윤겸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요. 다만 어렸을 적부터 그 부적은 거기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절대 떼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겸아, 이 부적만은 절대 떼지 말거라.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니. 윤겸은 부모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부적 따위를 믿지 않았지만 막상 떼어낼 용기는 나지 않았지요. 부적은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부적만은 문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지요. 청곡현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당 월선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소문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월선을 찾아가 점을 봤지요. 월선은 윤겸의 집 부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지나갔지요. 현감 박치연은 청곡현을 다스리는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이 커지자 그는 무엇이든 해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박치연도 윤겸의 부적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웃에 사는 안악분이는 윤겸을 은근히 걱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윤겸에게 가끔 밥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분이도 윤겸의 집 문에 붙은 부적만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부적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윤겸은 매일 새벽 부적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윤겸도 그 습관을 이어갔지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면 윤겸은 잠시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져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쓰여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적은 비바람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엔 태풍이 불어 마을의 지붕들이 날아갔지만 윤겸의 부적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적 범상치 않아. 신령이 붙어 있는 게 분명해. 윤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 햇빛이 강하게 부적을 비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적의 글씨가 붓글씨가 아니라 마치 피로 쓴 듯한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검붉은 색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글자의 획이 떨리는 듯 불규칙했습니다. 윤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적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켜주는 것이라 하셨으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부터 윤겸은 부적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문 위의 부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쪽 마을 아이 하나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후엔 서쪽 마을 노인 둘이 같은 증상으로 숨을 거두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심하다. 열흘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겸의 집만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겸 자신도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멀쩡했지요. 역병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지만 윤겸의 집을 중심으로 한 작은 구역만은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서생댁 부적이 지켜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적을 하나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반대로 저 부적이 재앙을 부르는 거 아니냐? 역병이 저 집을 피해가는 게 오히려 수상하지 않아? 윤겸은 이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안도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무서웠지요. 사흘 후 월선이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윤서방님, 그 부적을 한번 보여주시겠소? 윤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소. 서방님 댁 부적 때문에 역병이 물러난다는 소문 말이오. 월선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아도 범상한 부적이 아니오. 만약 진짜 신령의 힘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소. 윤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적을 떼어낼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부모님께서는 절대 떼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윤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적은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월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적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소. 월선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겸을 원망했습니다. 제 집만 살겠다고 부적을 나누지 않는구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부적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윤겸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분이만이 여전히 그를 찾아와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는 못했지요. 윤겸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적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한 두려움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윤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이가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방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소. 월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월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부적. 신의 글이 아니네. 윤겸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내가 오늘 낮에 서방님 댁 문 앞을 지나다가 부적을 자세히 보았소.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군. 월선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보통 부적은 신령의 기운이 느껴지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그 부적에서는 무엇이 느껴졌소? 한흔이 느껴졌소. 윤겸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이라뇨? 그렇소. 원한, 슬픔, 그리움.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소. 마치 누군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기운 말이오. 월선은 윤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그 부적은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닐 수도 있소. 오히려 재앙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소. 윤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부적은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소. 만약 부적을 떼어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이오. 월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윤겸은 혼자 남아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부적은 검붉게 보였습니다. 윤겸은 처음으로 부적이 두려워졌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니,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윤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현감 박치연이 아전들을 데리고 윤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 서생, 잠깐 나오시게. 윤겸은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치연은 부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 대체 무엇인가? 마을에 역병이 도는데 자네 집만 무사하니 의심스럽지 않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사해야겠군. 혹시 사술씨의 슈이 아닌가? 아전 하나가 다가와 부적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윤겸은 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되옵니다. 이것은 조상의 유물이옵니다. 유물이라고? 그렇다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윤겸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저 지키라고만 하셨지 어디서 온 것인지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요. 그것은 박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떼어내야겠네. 만약 사술이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윤겸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옵니다. 부모님의 유언이기도 하옵니다. 제발 떼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박치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네. 일단은 두겠네. 하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마을에 더 큰 화가 생긴다면 자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네. 박치연과 아전들이 떠난 후 윤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부적을 지켜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적을 지켜야 할 이유를 윤겸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막연히 떼어내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강하게 들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윤겸은 부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오? 현감 나으리가 다녀가셨다던데. 괜찮소. 걱정 마르시오. 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부적, 정말 조상의 유물이옵니까?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소. 그런데 말이오, 제가 오늘 우연히 부적을 가까이서 보았는데. 분이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부적의 글귀가 경전이 아닌 것 같더이다. 윤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오? 저도 어렸을 저 글을 조금 배웠소. 그래서 부적을 보니 주문이나 경전의 글귀가 아니라. 분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같았소. 윤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니?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소. 하지만 분명 두세 글자 정도가 보였는데 주문이 아니라 이름처럼 보였소. 윤겸은 급히 밖으로 나가 부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희미하게나마 글자가 보였습니다. 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전의 글귀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희미해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지요. 윤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이름이라니. 윤겸은 그 이름을 읽으려 애썼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글자는 윤인 것 같았지만 나머지는 흐릿했지요. 윤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적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윤겸은 오래된 서책들을 뒤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책들이었지요. 혹시 부적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부적은 보호가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분이가 다시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린 나물과 된장을 가져왔지요. 혼자 사시니 제대로 잡수시는지 걱정이 되어 가져왔소. 윤겸은 고마워하며 분이를 맞았습니다. 분이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옛날 일을 여쭤봐도 되겠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서방님께서 어렸을 저 길 말이오. 형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윤겸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제라뇨? 마을 어르신들께 들었소. 서방님께 동생이 있었다고. 윤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게 동생이 있었소. 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오. 서방님이 어릴 적이니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겠지만. 윤겸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낸 것은 기억났지만 동생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역병이 돌던 해 서방님의 어린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소. 그때 서방님도 어려서 충격을 받으셨다던데. 윤겸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요. 밤에 들리던 울음소리. 문 밖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윤겸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막으셨지요. 겸아, 문을 열면 안 된다. 하지만 누가 울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거라. 그냥 자거라. 그날 밤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윤겸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게 동생이 있었다니. 분이는 윤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다만 기억이 흐릿하여. 분이가 떠난 후 윤겸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이 있었다는 것, 역병으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기억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 윤겸은 천천히 밖으로 나가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적에 적힌 이름. 첫 글자는 윤이었습니다. 윤겸의 성도 윤이었지요. 혹시. 윤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부적에 적힌 이름이 동생의 이름은 아닐까요? 그날 밤 윤겸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었고 윤겸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부적이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역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2~3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조심스럽게 밖을 보니 누군가 부적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윤겸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 도망쳤지만 부적을 떼어내려다 실패했습니다. 윤겸은 안도했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가 윤겸의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소. 무슨 일이요? 어젯밤 부적을 훔치려던 자가 마을 사람들이었소. 그들이 잡혀서 매를 맞았는데 제가 서방님을 변호하다가 분이는 팔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분이, 괜찮소.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니. 윤겸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분이가 다쳤습니다. 부적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제는 선량한 사람까지 다치게 된 것이었지요. 미안하오. 네, 탓이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니오. 부적을 지키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소. 하지만 윤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윤겸은 부적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부적의 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역병이 자신의 집을 피해가는 것도, 부적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도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윤겸은 결심했습니다. 부적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말이지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겸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들을 뒤지고 마을 어르신들께 과거 일을 물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요. 열흘 후 윤겸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서책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형아, 보고 싶어요. 서툰 필체로 쓰인 짧은 글이었습니다. 윤겸은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겸은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부적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적의 글씨와 종이의 글씨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필체가 회개 떨림이 모두 일치했지요. 윤겸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 그 다음 글자가 무엇인지 애써 읽으려 했습니다. 윤. 서. 윤겸의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 그것은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동생 윤서. 겨우 5살이었던 아이. 역병이 돌던 그해 윤서가 먼저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윤서를 집 밖에 격리했습니다. 역병이 옮을까 두려워서였지요. 윤서는 문 밖에서 울었습니다. 형아, 무서워요. 형아, 안아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이 그때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흘 후 윤서는 문 밖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겸은 그 광경을 창틈으로 보았지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 기억을 억눌렀던 것이었지요. 윤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서야. 부적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윤서를 밖에 가두어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윤겸을 지키기 위해 윤서를 희생시켰고 부적은 그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월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적은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원한을, 슬픔을, 그리움을. 역병이 윤겸의 집을 피해간 것은 부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형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적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 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겸은 통곡했습니다. 윤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동생 윤서는 자신을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윤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윤겸은 부적 앞에 섰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웠지요. 윤서야, 형이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윤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앙은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밀어낸 것이었구나. 내가 형을 위해.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 때마다 윤겸의 집이 무사했던 이유를. 윤서가 역병을 자신이 대신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원혼이 되어서도 동생은 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겸은 결의했습니다. 이제는 이름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윤서를 편히 쉬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부적에 묶여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겸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윤서가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어르신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역병으로 죽은 아이라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했네. 집 뒤 야산에 묻었을 게야. 윤겸은 집 뒤 야산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요. 윤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형이 늦었다. 이제야 찾아왔구나. 그날부터 윤겸은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꽃을 심어주었지요. 그리고 부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월선이 다시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알아내셨소. 부적의 비밀을.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것은 내 동생의 이름이었소. 윤겸은 월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역병이 돌던 해의 일, 윤서가 문 밖에서 죽은 일, 그리고 부적에 담긴 진실까지 말이지요. 월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러했군요. 제가 느낀 한흔이 그것이었소. 월선 나으리, 이제 어찌해야 하오? 월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적은 부정부정이 아니라 영불잉후였소. 영혼의 자리표였던 것이지요. 자리표라뇨? 윤서의 혼이 갈 곳을 잃고 떠돌다가 부적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형님을 지킨 것이요. 부적은 윤서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소. 윤겸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서는 지금도 그렇소. 아직도 그 부적 안에 있소. 떠나지 못하고 말이오. 월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선택하셔야 하오. 부적을 그대로 두면 윤서는 계속 그곳에 묶여 있을 것이오. 하지만 부적을 떼어내면 어찌 돼요? 윤서의 혼이 자유로워지겠지만 동시에 맡고 있던 재앙도 풀려날 것이오. 윤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앙이 풀려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월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서가 맡고 있던 역병이 다시 돌 수 있소. 이번에는 더 심하게 말이오. 윤겸은 갈등했습니다. 동생을 편히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마을을 위해 동생을 계속 묶어둘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윤겸은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적을 떼면 동생은 자유로워지지만 마을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부적을 그대로 두면 마을은 안전하지만 동생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윤겸은 꿈을 꾸었습니다.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형아, 괜찮아요. 형아만 안전하면 저는 괜찮아요. 윤겸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형아,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형아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꿈에서 깬 윤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마을에 또 역병이 심해졌소. 어제 5명이 쓰러졌다 하오. 윤겸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만은 윤서 덕분에 무사했지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윤겸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윤서야, 형이 결정을 내려야겠다. 더 이상 너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구나.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윤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윤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이기적이었구나. 너를 붙잡아 두려 한 것이.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부적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던 자신의 욕심이었지요. 윤겸은 결심했습니다. 윤서를 보내주기로 말이지요. 비록 마을에 재앙이 온다 해도 동생만은 편히 쉬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부적을 떼어내고 싶소. 윤서를 보내주고 싶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결정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식을 치러야 하오. 그냥 떼어내면 윤서의 혼이 길을 잃을 수 있소. 어떻게 해야 하오? 제사를 지내고 윤서의 이름을 불러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오. 그리고 부적을 태워 윤서를 자유롭게 해야 하오. 윤겸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겸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향을 준비했지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밤이었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윤겸은 부적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월선도 함께 있었고 분이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윤겸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윤서야, 형이다. 이제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주마. 윤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형을 지켜주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있지 말거라. 월선이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경문을 읊자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겸은 부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부적이 이번에는 쉽게 떼어졌습니다. 마치 윤서가 허락한 것처럼 말이지요. 윤겸은 부적을 들고 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잘 가거라. 형은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윤겸은 부적을 불에 넣었습니다. 부적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윤겸의 집이 흔들렸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윤겸은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윤서야. 편히 쉬어라. 부적은 완전히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윤겸은 그 재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적이 타오르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지요. 형아. 윤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형아, 고마워요. 이제 저 갈 수 있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시오. 재앙이 풀려나고 있소. 윤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기운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이것이 윤서가 맡고 있던 것이로군.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2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재앙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 원혼이 되어 그렇게 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앙이 온다. 윤겸은 문 앞에 섰습니다. 재가 된 부적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윤겸은 그 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서야, 형이 이제 대신 막을게. 내가 했던 것처럼. 윤겸은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윤겸은 꿋꿋이 섰습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문을 굳게 닫으시오. 마을 사람들이 윤겸을 보았습니다. 윤 서생, 무슨 짓이오? 윤 서생이 미쳤어. 하지만 윤겸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향을 피우시오. 문을 열지 마시오. 월선이 윤겸 옆에 섰습니다. 서방님, 혼자 하실 수 없소. 제가 돕겠소. 분이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돕겠소. 세 사람은 함께 섰습니다. 월선이 독경을 시작했고 윤겸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윤서야, 내가 형을 지켜준 것처럼 이제 형이 마을을 지킬게. 너는 편히 가거라.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윤겸의 집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윤겸을 감쌌고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점점 흩어졌습니다. 마치 윤서가 마지막으로 형을 지켜주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늘의 먹구름도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추었습니다. 윤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잘 가. 그날 밤 윤겸은 동생을 완전히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감 박치연이 물었습니다. 윤 서생,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소? 윤겸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생 윤서의 이야기, 부적의 비밀, 그리고 어젯밤 일어난 일까지 말이지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윤 서생댁 부적은 어린 홀령이 형을 지키려 만든 것이었소. 역병을 막은 것도 그 아이가?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윤서는 20년 동안 혼자 재앙을 막고 있었소. 형인 나를 지키기 위해 말이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려. 박치연이 말했습니다. 윤 서생, 우리가 미안하오. 자네를 의심하고 부적을 떼어내려 했소.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도 진실을 늦게 알았소.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윤서의 혼은 편히 쉬고 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 우리 모두 윤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윤겸의 집 앞에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린 홀령을 위한 기도였지요.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가 맡고 있던 재앙이 풀려났지만 동시에 윤서의 마지막 가호가 마을을 지켜준 것이었지요. 한 달 후 마을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역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윤겸은 무너진 집을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윤서를 위한 사당이었지요. 사당 안에는 위패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을 지킨 동생 윤서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다. 사람들은 가끔 그 사당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윤서는 이제 원혼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겸은 집을 잃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초가를 다시 지었습니다. 예전 집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요. 분이는 여전히 윤겸을 돌봐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사당에 다녀오셨소? 그렇소. 윤서에게 인사를 하고 왔소. 윤겸은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았습니다. 윤서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나갔지요.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윤서의 가호라고 믿었습니다. 월선도 가끔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잘하셨소. 윤서를 보내준 건 말이오. 고맙소. 나으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했을 일이오. 월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윤서는 편히 쉬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여전히 서방님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윤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윤서는 떠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현감 박치현이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윤 서생,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이십니까? 마을에 서당을 하나 세우려 하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훈장을 찾고 있는데 자네가 맡아주지 않겠소. 윤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소. 제가 맡겠소. 한 달 후 마을의 작은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윤겸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윤겸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서야, 형이 내 목까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윤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너희들의 이름은 너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아이들은 열심히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윤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을,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었지요. 윤서의 이름이 부적에 남아 형을 지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윤겸을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겸은 수업을 마치고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당 앞에는 새로 피어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어준 것이었지요. 윤겸은 향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윤서야, 형이다. 오늘도 잘 지냈니?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윤겸은 그것을 윤서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지요. 오늘 서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한 아이가 자기 이름을 처음 제대로 썼는데 그게 얼마나 기뻐하던지. 윤겸은 윤서에게 하루 일과를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윤겸은 사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짝이 없는 사당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은 억눌림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말이지요. 윤서를 부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짜 보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겸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지킨 동생의 이야기. 윤겸은 윤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곳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름의 소중함과 위로의 힘을 깨닫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며칠 후 서당에서 윤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니라. 누군가 너희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니라. 윤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야, 형이 평생 내 이름을 불러줄게.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형을 향한 사랑은 죽음도 굽히지 못했습니다. 원혼이 되어서도 형을 지켰고 결국 그 사랑은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윤서는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임을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